안녕하십니까, 이분이 정관사입니다. 온라인 방송을 시작하시고 나서 설교자는 소리가 작고 찬양팀은 소리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볼륨을 좀 제대로 잡고 싶은데 이 믹서의 레벨과 그 영상의 레벨이 좀 많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버스 믹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저는 지금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브니오식 같은 경우는 메인아웃 자체를 송출을 하고 녹화를 했어요. 거기서는 제가 가두리도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그 밸런스가 되게 비슷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버스 믹싱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X32의 경우 여기 버스라는 것들이 있어요. 버스는 예전에 아날로그 믹서에 억스라고 해서 모니터를 보내주는 그 채널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니터에서 이 소리 좀 주세요, 저 소리 좀 주세요 해서 모니터를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만들어졌잖아요. 그 억스 채널을 라이브 하는 사람이 아닌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어디 소리 좀 더 올려주세요, 뭐 올려주세요 했던 그 밸런스는 유튜브 방송용 밸런스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씬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날 전자드럼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올라 있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그리고 보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찬양팀 갖고만 얘기해 볼게요. 건반은 뒤에 있긴 한데 일단은 요것만 갖고도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중에 두 채널을 확보합니다. 뭐 물론 모노로 방송할 거면은 한 채널만 해도 되는데 스테레오로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1, 12가 레코딩 겸 유튜브 방송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채널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자, X32에는 샌드온 페이더라고 있어요. 샌드온 페이더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버스 11번, 12번으로 얼마나 볼륨을 보내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샌드온 페이더를 누르면은 UI가 쏘락하고 바뀌었죠. 그래서 이 버스로 이 채널들의 볼륨을 얼마나 보내줄지를 이 샌드온 페이더로 확인하면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자, 차량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볼륨들은 현장에서 나가는 볼륨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약에 드럼이 작다 그러면 조금 키워주고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지금 만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많이 안 바뀌어요. 이 상태를 가지고 이 녹음 버스에 따로 보냅니다. 지금 드럼은 많이 내려갔죠. 보시면 드럼이 여기다가 드럼이 이만큼 내려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는 그 드럼의 느낌을 많이 살리는 게 좋지만 그렇게 되면 유튜브에 가서는 드럼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프리페이더, 포스트페이더 이렇게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11번, 12번 녹음 및 유튜브 방송은 포스트페이더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레벨이 현장에서 나가고 있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 방송으로 레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들은 지금 포스트페이더로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보컬 볼륨이 마이너스 20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거는 이 보컬을 유튜브 방송으로 보낼 때는 그만큼 볼륨을 낮춰서 보낸다는 거예요. 요 조정된 대로 깎인 다음에 요 조정대로 또 깎여서 두 번 깎여서 이제 나가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느냐? 현장에서는 이렇게 맞춰놨는데 찬양팀이 지금 유튜브로 나가는 건 커요. 그러면은 그만큼 볼륨을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 맞추느냐? 적당한 방송 레벨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18 LUFS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 볼륨을 좀 내려서 맞춰줬습니다. 일단 이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맨날 그때마다 뭐 드럼이 크네, 그 다음은 드럼이 작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레벨 미터를 보시면서 일단 드럼과 방송 레벨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게 크다 작다 그리고 밸런스 느낌을 만져서 일단은 보냅니다. 이렇게 차량팀 볼륨을 줄여서 보내면 방송할 때 안 깨지겠죠, 소리가. 그리고 설교보다 커서 유압감이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양팀은 좀 줄여나가고요. 자, 이제는 강대상이 남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강대상 채널이에요. 강대상은 0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쓰게 되면 EQ로 하울링도 잡아야 되고 뭐 게이트로 뭐 특별한 방법도 써야 되고요. 이게 하울링을 좀 덜 생기게 하기 위해서 게이트 레인지를 10에 뒀다. 근데 10에 두면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좀 이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잘 몰라요.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은 이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하울링을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으로 놨는데 이 아이는 당연히 메인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메인 스피커로 나가는데 여기에 보시면 볼까요? 보시면 이 아이 지금 바닥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어요. 즉 강대상은 지금 유튜브 채널로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 네, 유튜브 채널로는 다른 채널이 나갑니다. 왜 그런지 잠시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채널이 부족해갖고요. 남는 채널 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포디움 레코딩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인풋이 32번입니다. 32번? 강대상인데? 네, 강대상 여기 보시면
인풋이 32번으로 돼 있어요. 이 채널이. 그래서 이 채널과 똑같은 소스가 들어옵니다. 강대상 채널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게이트 레인지가 4에 있어요. 이 레인지가 5를 넘어가면 어색함이 느껴지는데 자연스러운 건 사실 3 정도더라고요. 근데 경험상으로 나온 수치니까 뭐 더 만져보셔야 되고요. 하울링이 덜 생기는 건 좋은데 이질감이 생기는 문제를 이렇게 채널을 좀 따로 뒀고요. 그리고 여기 다이나믹 컴프도 살짝 많이 안 쓰는 쪽으로, 그리고 EQ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차이가 없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장 EQ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라이브로 나가는 EQ예요. 현장에서는 하울링 생기니까 좀 더 파고 뭐 GEQ도 연결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페이더가 올라와 있잖아요. 페이더가 올라와 있는데 요 한번 끝을 가보면 메인 아웃이 꺼져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이 아이는 아무리 올려도 메인 아웃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기를 보시면 샌드온 페이더를 눌러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그러면 지금 0에 있어요. 요 강대상도 0에 맞춰서 유튜브로 소리가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좀 조용하신 강사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저희 교도 좀 소리가 작아요. 특히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앞에 보면 좀 편안하게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 소리를 되게 크게 지르시는 경향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찬양이 끝나고 설교자가 나오면 요 채널을 이만큼 올려놓습니다. 0이 지금 여기인데 한 4dB 정도 올려서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한 볼륨 레벨이 돼요. 찬양팀이 했던 그 레벨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목사님이 이제 본궤도에 설교가 오른다 싶으면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티 안 나게. 말씀 안 하시고 중간중간 끊으실 때 있죠. 그때 살짝살짝 내려요. 그래서 0에 두면은 이제 적당한 마이너스 23 LUFS 전후에 그 사운드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럼 이거 막 만져야 돼요? 네, 저는 만집니다. 이거 중요해요. 엔지니어가 이런 거에 섬세하게 신경을 써주면 그만큼 사운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 귀도 그만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0으로 다시 내려왔어도 그 차이를 잘 모르고 소리가 살짝 작아져도 사람들은 그게 적당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는 설교가 끝나면 이제 설교 후 찬양을 하죠. 그때 이 레벨이면 설교자 목소리가 찬양팀을 잡아먹어요. 이 상황에서는. 앞에 이제 자, 지금까지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까지 나오죠. 그럼 저는 이거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사이에 둡니다. 이 정도 내려요. 뒤에 설교 찬양은 보통 목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이드를 하지만 볼륨이 이만큼 내려져 있어도 그 가사가 들립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두면은 이제 리딩 하신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소리가 너무 크겠죠. 그래서 요만큼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유튜브 라이브도 볼륨이 어느 정도 적당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은 찬양팀 같은 경우는 적당히 방송 기준이나 유튜브 기준에 맞춰서 맞춘다. 거기에 설교자를 맞추는데 가급적이면 방송 채널을 따로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찬양팀도 볼륨은 어느 정도 올라가지만 안 깨지고 적당히 나오고 설교자도 잘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잘해서 들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광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라이브를 클릭해 보시면 그 레벨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가끔 딴 생각하거나 까먹어 갖고 이걸 안 만지는 경우도 있어요. 찬양팀 할 때 제가 깜빡하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실수할까봐 까먹을까봐 이걸 그냥 올려놓고 있으면 이 공간감 소리가 같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붕붕붕붕붕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이만큼 특히 내려놓고요. 왜 다 안 내려요? 차라리 앞에 찬양은 설교자 아예 안 나오니까 다 내려도 되잖아요. 혹시나 몰라서 엔진 할까봐. 그리고 요 마이크로 그래도 앰비언스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설교자가 예배 인도를 하신 다음에 앞에 찬양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렸다가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설교자가 다시 나오시면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설교가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조금씩 내려서 뒀다가 그 다음에 설교 찬양 멘트가 끝나면, 그러니까 곡이 찬양이 시작되면 또 이렇게 한 8에서 10 정도 내렸다가,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찬양까지 끝나고 광고 나올 시간에는 조금 더 올립니다. 그리고 축도할 때까지 뒀다가 축도까지 끝나면 마지막 후주 나올 때 다시 내리고요. 이러고 후주가 끝나면 배경음악을 조금 틀어서 예배를 마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도 어렵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좀 더 또 쉽게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음향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든지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은 없고 와서 빨리는 해야겠고 금방 그냥 만지는 것만 알려주길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만큼 노력을 해주시면 더 나은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해븐이 정간사였습니다.